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 크레머 공식과 역행렬. 그래서 크레머 공식, 행렬식과 역행렬, 삼각형 면적 구하기 이렇게 세 개 소주제로 나눠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머 공식입니다. 클레머 공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는데요. 1차 연립방정식 모양새를 보십시오. 늘 보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방정식의 개수 n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개.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 n개입니다. 즉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뭐 늘 얘기하지만 요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수 벡터. 그것이 요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경우 개수행렬 A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행렬. 그러면 얘는 n차 정방행렬이 되겠죠. 네,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라면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데 그 유일한 해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즉 상수 벡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요. 보십시오. 네, 이 밑에 것은 아시죠? 개수행렬의 행렬식이에요. 그런데 위에 것은 개수행렬과 똑같은데 보십시오. A11, A12 이렇게 가고 A21, A22, AN1, AN2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가운데 여기 i번째 행이에요. i번째 행인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1,j-1 여기는 1,j 플러스 1이니까 그 사이는 1,j겠죠. 즉 j번째 열입니다. j번째 열에 원래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런 게 들어있었겠죠. 이런 애가 얘를 대체하는 거예요. 뭐로? 상수 벡터로. 개수는 같죠. n개. 그걸로 바꿔친 애의 행렬식 값을 구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 그것이 j번째 미지수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클레머의 룰, 클레머의 공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는 거고, 이것의 증명도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깔끔하게 잘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2015학년도에 강의 컨텐츠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증명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레머 공식. 예를 들어서 이런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방정식 두 개고 미지수도 두 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나요? 개수행렬 뽑아내면 3,1,2,2. 그 다음에 x,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벡터 -4, -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때 가령 y 값을 어떻게 구한가 하면 y 값은 x 값을 몰라도 클레머 공식에 따르면 y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x 값만. 어떻게 구하는가? 밑에 이것의 개수행렬 행렬식 값 3, 2, 1, 2. 위에는 3, 2, 1, 2를 쓰는 대신에 y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열 벡터 대신에 행 벡터로 이렇게 집어넣은 여기는 3, 1, 그 다음에 -4, -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구해보지는 않겠고요. x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밑에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3, 2, 1, 2.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3, 2, 1, 2가 아니라 첫 번째 거니까 요거 대신에 얘로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바뀌네요. -4, -2. 그 다음에 요쪽은 2, 2 이렇게. 아이고 글씨가 오늘따라 또 잘 안 나오네요. 2, 2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것은 앞서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산량 자체는 그 기본 행연산을 이용을 하면 사람이 더 빨리 적은 계산량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렬식 구하는 걸 알고리즘만 쓰면 되고 그 알고리즘을 두 번만 쓰고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할 때 좋다. 특히 이와 같이 아주 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방정식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도 일곱 개. 6번까지 0번부터 6번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개수행렬은 7 곱하기 7 그래서 7차 정방행렬이 나오겠죠. 그것의 행렬식 구하는 거 알고리즘 넣어서 또 구하면 되고 그중에 만약에 몇 번째를 해볼까요? x3이라는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개수행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데 3 여기는 요 값 대신에 요 값으로 대체한 그런 행렬의 행렬식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런 유튜브 강의도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같은 강의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 받은 건데 가령 이런 거다.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거 전체의 행렬식 값 분의 이거 전체의 행렬식에서 x 부분이니까 요거 대신에 요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그대로 둔 3차 정방행렬의 행렬식 값을 분자로 둔 것이 x 값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x 보십시오. 여기 노란색으로 바뀐 부분이 요거죠. 개수행렬은 그대로고요. 요건 두 번째 부분. 요것은 세 번째 부분. 나머지는 밑에 있는 거랑 동일한 것.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해를 그리고 과거같이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것은 x, y, z가 있다 그러면 z를 구한 다음에 z를 대입해서 y를 구하고 z랑 y를 대입해서 x를 구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는 y랑 z를 알아야 또 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원한다면 하나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z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만 쓰면 되고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다만 조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따라서 개수행렬은 당연히 정방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정방행렬인 개수행렬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닐 때 이 클레머 공식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행렬 구하는 방법인데요. 역행렬 구하는 요것이 핵심이죠. 그걸 구한 다음에 이거 쓰는 거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새로운 용어가 수반행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행렬식 구할 때, 행렬식 강의할 때 처음에 썼던 것,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썼던 게 맨 처음에 뭘 공부했냐면 마이너, 그러니까 소행렬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A가 n차 정방행렬이라고 할 때 A의 ij 마이너, ij 소행렬식은 뭐냐? 그것은 A가 있으면 i번째 행 없애고 j번째 열 없애서 만들어지는 n-1차 정방행렬의 행렬식 값. 이것의 행렬식 값을 소행렬식 mij라고 불렀죠. 여기가 ij 위치일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인수라는 거를 배웠었죠. 여인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걸 이용하되 앞에 부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저런 걸 썼었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에서 여인수 전개 뭐 이런 얘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팩터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여인수들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어 본 게 바로 여인수 행렬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렬이 요 자리가 A11, 뭐 A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자리가 대문자 A11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 코팩터, 여인수를 여기다 넣어줬다는 거죠. 즉 여기는 결국은 숫자 하나겠죠.
왜냐하면 여인수라는 게 실수값이잖아요. 보세요. 여기서도 행렬식이니까 실수고 그 행렬식에다가 부호만 바꿔준 것이 여인수니까 여긴 숫자들이에요. 여기도 A, 1, 2라는 여인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A, M, N과 같이 여인수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행렬. 이 행렬을 가리켜서 여인수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수반 행렬이에요. 어드조인트 행렬이라는 건데 얘는 딴 게 아니라 이 여인수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인수 행렬은 A11 그 다음에 여기가 A12 자리인데 여기를 A21, A31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1, 2 자리인데 2, 1 자리인데 1, 2 여기는 A, 1, 3 이런 식으로 해서 행과 열을 바꿔치기 하는 거 그걸 전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반 행렬이란 딴 게 아니라 여인수 행렬의 전치된 것. 그 다음에 여인수 행렬이란 그 원소들이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여인수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수 행렬을 이용한 수반 행렬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n차 정방 행렬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A의 여인수 행렬,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여인수들 값으로 행렬을 만든 거죠. 그것을 전치시켜 놓으면 그것을 원래 주어진 행렬 A의 수반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수반 행렬. 영어로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기호는 여기서 어드조인트라는 요 기호에서 꺼내가지고 ADJ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것은 여인수들이에요. 여인수. 근데 순서가 A11, 12, 1N, 21, 22, 2N 이런 식인데 그것을 이제 전치를 해서 이쪽으로 내려 쓰죠. 이런 식으로 A11, A12, A1N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원래 주어진 행렬의 수반 행렬인 거죠. 왜 수반 행렬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원하는 게 A의 역행렬이에요. A의 역행렬을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얘는 지금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분모에 들어가는 이 행렬 결국 이건 이거죠. 이건 실수값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드조인트 행렬. 그러니까 행렬 앞에 스칼라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모에 얘가 들어가려니까 개수행렬 또는 그냥 정방행렬의 행렬식 값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것의 수반행렬만 구할 수 있으면 쉽게 역행렬을 구하겠구나. 네, 그러한 맥락에서 수반행렬을 정의했고요. 네, 역행렬 구하기. 바로 요거죠. n차 정방행렬 A에 대해서 A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라면 그 경우에 역행렬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여기도 증명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또는 예전 강의를 통해서 증명 부분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역행렬 구하는 공식. 무엇을 이용했어요? 그 행렬식, 그 다음에 수반행렬. 행렬식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반행렬만 신경을 잘 써서 계산량이 좀 많죠. 왜냐하면 여인수들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일단 그 규모가 작은 소행렬의 행렬식들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계산량이 좀 많아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트랜스포즈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시면 역행렬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 행렬이 3차 정방 행렬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구하실 수 있지요?
못 구하신다면 따라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3차 정방행렬의 행렬식값 구할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거 구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드조인트 행렬인 수반 행렬인 A의 어드조인트는 어떻게 구하는가? 예,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혹시나 싶어서 A의 그 행렬식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네,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구하나요? 가령 이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렇게 된 소행렬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가지고 기본 행연산을 해가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행이나 그 열을 그 행이나 그 열에 의한 여인수 전개. 그래서 0이 들어가면은 그 소행열식 값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순서로 했냐면 바로 요 두 번째 행에 의한 여인수 전개를 했습니다. 요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니까 그 위치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죠? 바로 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것이 여기는 11 자리니까 짝수가 되고 홀수 이렇게 돼서 그 기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자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자리니까 플러스 4, 마지막에 마이너스 0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앞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들어오니까 플러스 15.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부호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그대로 내려왔고 1 빼기 2, 3은 6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0이고요. 네, 그러면은 앞부분은 마이너스 14. 뒤에는 플러스 28.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4가 됐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분모가 지금 14분의 1이고 여기가 어드조인트 A를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반행렬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주어진 3차 정방행렬은 저런 모양이고 어드조인트 A 엄청나게 크게 그렸죠. 이유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 자리는 뭐냐면 A11입니다.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구하는가.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빼낸 그러니까 4052를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위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인수 AIJ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 그 다음에 마이너, 즉 소행렬식 값이니까 지금 소행렬들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 부호가 지금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요 자리는 이 행과 열을 빼낸 바로 요것이 소행렬이고 거기에 부호 플러스죠. 저 자리는. 그래서 플러스 1425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다 계산이죠. 4 곱하기 1 빼기 0이니까 이 자리는 플러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에게 넘겨두고 나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것만 하나 더 보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이 자리는 바로 요 위치니까 이 열과 이 행을 제외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1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게 되겠죠. 그렇게 조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거죠. 네, 똑같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풀다 보면 전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것은 무슨 행렬이에요? 요게 없다면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아니라 여인수 행렬이에요. 코팩터 매트릭스예요. 그것의 전치를 취해주면 이제 어드조인트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시간만 드린다면 누군 못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거는 아까 A의 행렬식도 구했고 A의 수반 행렬도 구했으니까 이제 행렬 A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저것처럼 저 공식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구하실 수 있겠죠? 제가 시간만 있다면 그냥 계속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새벽에 저는 약간 올빼미 스타일인데 아침형 인간이든 올빼미형 인간이든 시간을 조금 둬서 오늘 한번 내가 1, 2, 3, 4, 5, 6, 7, 8, 9 재미없으니까 0 정도 하나 넣어서 행렬 아무거나 그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해보자. 그러면 행렬식 값, 그 다음에 수반 행렬 값, 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 글쎄 한 10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역행렬을 가지고 구하는 거는 이것의 해를 구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러한 정리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립방정식 AX = B는 이 개수행렬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닐 때 유일한 해 이것을 갖는다. 이것은 증명이 너무 쉬워서 그냥 여기다 써놨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4.8 정리랑 5.9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근데 뭔지를 알려드려야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4.8, 그 다음에 5.9.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정리들이었죠. 행렬 A가 n차 정칙행렬이면, 정칙행렬이란 말 기억나시죠? 역행렬을 갖는 행렬이죠. 그렇다면 임의의 n 곱하기 1짜리 행렬, 즉 사이즈가 n, 원소가 n개인 그런 행렬이 벡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상수 벡터인 거죠. 행렬 방정식 얘는 유일한 해 얘를 갖는다. 거의 비슷하죠. 그럼 뭐만 틀리냐면 요 앞부분과 요것의 차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정리 5.9에서는 그것이 서로 동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칙행렬이라는 말과 그것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리 4.8을 요걸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행렬식을 알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주어진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란 그 앞에서 증명된 정리들을 이용하거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공리, 그런 명제를 공리라고 하죠. 증명하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이 그럴 yes라고 진리값이 true라고 인정하는 명제, 그것이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증명된 정리들이나 아니면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질을 참인지 알아보는 것, 그것이 증명 과정이니까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AX는 B라는 저러한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앞에서는 기본 행렬산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곱해줘서 양변에 곱해줘서 구하지만 이번에는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 자리가 먼저 개수행렬의 행렬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 개수행렬의 수반행렬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역행렬을 구한다. 이건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 양변에 곱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런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된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으로 부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강의가 있어요. Area of Triangle using determinant. 우리말로 한다면 행렬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약간 좀 이상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나올 테니까 이상한 공식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 3개를 주고 그 3개의 점을 이었을 때 점, 이 3개의 점을 이었을 때 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요것이 x3, y3일 때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냥 써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순서도 어겨도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대신에 요 끝에 하나, 일자를 3개를 더 붙여서 3차 정방행렬을 만들고 이것의 행렬식 값을 구하면 플러스가 되면 다행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로 만들어줘야죠.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의 절대값. 이것은 행렬식이고요. 그것은 실수값일 테니까 그것의 절대값.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의도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이것의 면적이냐?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하면 방금 얘기한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저 그림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좌표 X축 노란색이니까 바깥까지 하겠습니다. Y축 해서 여기 한 벡터는 그 위치가 A, B고 또 다른 한 벡터는 C, D라고 하면 이 두 벡터가 구성하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다른 게 아니라 A, B, C, D 이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서 그것의 행렬식 값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된다. 면적이니까.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이와 같이 여기 첫 번째 벡터 또는 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저것의 좌표. 요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벡터 또는 두 번째 점에 대한 좌표. 나머지는 한 점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원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2차 정방행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이 저기 그림처럼요. 원점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라는 점은 저기 있고 2,1 그다음에 1,5는 저기 B에 있고요. 그다음에 C는 4,3이니까 4,3 한 요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요것은 앞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가지고는 구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쪽에 공식 써드린 것처럼 2,1을 여기다, 1,5를 여기다, 그 다음에 4,4를 여기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다 1을 해주고 그러면은 얘는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면 이거 전체의 면적이거든요. 이 전체의 면적이 요거니까 그것에 2분의 1을 해서 저 원래 얘기했던 요쪽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는 공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5가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그렸던 2차 정방행렬의 행렬식을 기하학적으로 그 면적, 평행사변형의 면적으로 하는 것처럼 요 그림을 원점으로 옮겨서 면적은 바뀌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옮기면 면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요것을
0,0으로 바꿨으니까 모든 곳에 이 x좌표는 2만큼 빼주고 y좌표는 1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2를 빼주니까 2,1 빼주면 2 이렇게 돼서 요 자리가 2,2가 되고 요 자리는 마이너스 1,4가 될게.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잖아요. 한 점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두 점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1 다시요.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이 한 것이 무슨 면적인가 하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을 가지고 A 이동을 했으니까 A점은 아니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각각 저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면적에 대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 좌표를 그냥 집어넣고 2차 정방행렬의 행렬식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삼각형의 면적은 그것의 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10이 됐으니까 저 면적은 5가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숙제로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차 정방행렬의 행렬식 구한 것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 y1 세 점일 때 x2, y2, x3, y3 그 다음에 옆에 1을 3개를 붙여준 이 3차 정방행렬의 행렬식 구한 거랑 얘랑 같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같게 될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부의 마지막에 책거리 하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고 힌트를 드린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좌표를 이동을 시켜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고 그럴 경우에 이것은 이런 스타일로 바뀔까? 이런 쪽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안 하셔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못 하니까 참 그게 이 원격 교육의 좀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 걸 좀 많이 적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게시판에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를 책에는 없지만 책에는 이제 간단하게만 돼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기말 시험에 한번 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가 5,6, 2,1, 6,3일 때 그것으로 구성된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구해서 나는 이렇게 구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세 점 모두 다 써서 하는 거. 또 하나는 그걸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